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꿈을 포기해서 3포 시대, 두 개씩 더 포기해가면서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마지막 모두 다 포기했다고 해서 다포 시대라고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왜 그렇게 꿈이 갖기가 어려울까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뭘까? 향후의 꿈을 꾸자.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꿈 같은 이야기,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이군상입니다. 제 속에서 어디서나 보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 항목이 조금 특이하네요. 꿈 이름, 몽큐레이터. 이름은 부모님들한테 모두 다 받죠. 거의 인식 번호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 이름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제 이름은 몽큐레이터입니다. 제 꿈 이름은. 그 몽은 드림을 뜻하는, 꿈을 뜻하는 몽자고요. 큐레이터는 전시기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랑이나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들이 있죠. 작품을 관람객들을 위해서 전시 기획하는 사람. 몽 큐레이터는 뭘까요? 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 기획자입니다. 저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꿈 이름이 있는 사람과 꿈 이름이 없는 사람. 우리 고혜성 MC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부류로 나눌까요? 두 부류로. 고혜성 쇼를 아는 사람, 고혜성 쇼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겠죠. 꿈 이름 어떻게 쓰일까요? 저는 인터넷 아이디로 또는 전자우편의 아이디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이름을 아이디로 쓰지 않고 그냥 암호처럼 숫자 넣어서 만든 그거를 대부분 이 아이디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꿈이 아이디로 쓰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꿈과 연관된 메일을 보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꿈 이야기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 상실 시대라는데 과연 어떤가? 현상이 어떤가? 그리고 꿈이 상실됐다. 왜 그렇게 꿈을 갖기가 어려울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꿈의 반대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꿈의 종류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꿈 얘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꿈의 종류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꿈을 상실했다. 본인들이 상실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꿈이 상실된 이유와 그 상실된 꿈을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향후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년들, 물론 소녀도 포함입니다. 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를 먼저 대답합니다. 그리고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혹시 꿈을 대답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나 근무 형태, 삼성전자, 공무원, 정규직. 이 정규직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본 답 중에서 자기의 꿈이 정규직이라는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걔가 정규직이 뭔지 알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님들이 또는 TV에서 하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문제고 정규직이면 대단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정규직이라고 하는 답을 했어도 꿈 상실시대의 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의 꿈, 삼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저 나이 때면 저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성성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성한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걸 포기하고 나면. 그 에너지를 다 포기하고 청년들의 꿈이 임대업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대업.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시간 지나면 임대 수입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 좀 해결하는 거죠. 저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꿈의 반대말을 통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꿈의 반대말? 우리가 산토끼의 반대말은 대부분 집토끼라고 해야 되는데 죽은 토끼라든가 판토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즉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반대말을 생각해 봤을 때 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면 갚아야 되죠. 즉 꿈의 반대말은 갚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꿈의 반대말을 갚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꾸고 갚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꾸면 끝입니다. 갚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이 아주 개인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계좌, 국민은행 계좌에서 뽑아서 우리은행 계좌에 옮겼어요. 그렇게 꿨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기가 꿨을 때 과연 그걸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갚지 않죠. 만약에 국민은행 회사에서 꿨을 때 그때는 대출 약정서에 어떠한 조건으로 언제 어떤 이자를 쳐서 갚겠다. 그리고 담보는 뭘로 하겠다. 이런 조건이 다 맞아졌을 때만 그랬을 때만 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갚을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꾸었던 꿈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꿈, 단지 꾸는 걸로 끝나는 꿈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인적인 꿈, 가족적인 꿈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의 가치가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꿈이었을 때 꿀 수 있는 누군가가 자, 사회적 가치로 갚아라 라고 그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껏 개인적 꿈만 꿨던 사람들은 꿈꾸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꿈꾸기 어려운 젊은이들한테 꿈의 반대말은 갚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꿈의 반대말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꿈은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꿈을 꾸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서 꿈꾸는데 한계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꿈을 꾸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꿈의 반대말을 현실은 현재 실현되고 있는 상태, 그 반대말을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꿈은 미래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꾼다면 조금 더 현재 있는 그러한 제약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자기의 가능성만 가지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꿈의 반대말은 현실이다. 현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너의 꿈을 꿔라. 너의 가능성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꿔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꿈의 반대말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은 같은 거 아니야? 꿈을 영어로 하면 드림인데 드림은 그냥 허황된 거라고 치면 정말
바람직한 구체적인 꿈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비전일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꿈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추상적인 꿈을 요구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꿈은 추상적인 거고 그 추상을 구상화해 가는 과정들, 그게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래서 꿈은 오히려 추상적으로 꿀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의 반대말은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꿈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직장을 꿈의 종류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유는 있을 유입니다. 우리가 꿈에 관련돼서 3유를 생각했을 때 소유, 공유, 향유로 생각해 봤습니다. 소유의 꿈, 공유의 꿈, 향유의 꿈. 예를 들어서 나는 멋진 집, 아니 멋지지 않더라도 그녀랑 같이 살 수 있는 15평짜리 아파트 하나라도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소유의 꿈이겠죠. 내 아파트와 그녀의 차, 그녀의 식기 세트를 가지고 같이 합쳐서 함께 밥 해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공유의 꿈이겠죠. 나는 그녀랑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랑하는 그녀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집안의 일들을 같이 하고 싶어. 이거는 향유의 꿈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꿈을 어떤 꿈으로 보고 있을까요? 혹시 젊은이들이 3포 중에 결혼의 꿈을 포기했을 때 그 꿈은 뭐를 포기했을까요? 향유, 사랑, 그녀와 함께 사랑하는 그 결혼의 향유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집을 구해야 되고 함께 살아갈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하고 등등의 소유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순서를 소유의 꿈을 앞세웠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거고 향유의 꿈을 앞세웠을 때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목에서도 향유의 꿈을 꾸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과연 어떤 단계의 꿈인가? 소유의 꿈인지 공유의 꿈인지 향유의 꿈인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어려워하는 꿈들은 대부분 소유의 꿈입니다. 오히려 공유의 꿈은 소유의 꿈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여유 부분을 모아서 공유체제를 키우는 것을 그래서 향유의 전체적인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를 키워가지고는 향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자, 다음 종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꿈의 종류는 세 ing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aving의 꿈, doing의 꿈, being의 꿈. 많은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면 나 뭐 갖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갖고자 하는 꿈. 그걸 having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oing의 꿈.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doing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being의 꿈입니다. 단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having의 꿈. 나 스마트폰 i7, 아이폰 7, i7 갖고 싶어. 이거는 having의 꿈이겠죠. doing의 꿈은 그 i7 가지고 기가 막힌 영상을 찍고 싶어.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그 하나로 다 하고 싶어. 그건 doing의 꿈이겠죠.
그런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만 중점적으로 찍어서 찍는 다큐멘터리 영상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생태계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는 비잉의 꿈이겠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비잉의 꿈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한테는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해빙의 꿈부터 물어봐 주는 것. 그 다음에 두잉의 꿈을 물어봐 주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하는 비잉의 꿈을 물어봐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갈 수 있죠.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형태로 거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까지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죠? 직장이 자꾸 나오죠. 가다가 결국은 정규직까지 도달하는 거죠. 초등학생의 꿈이. 또 하나의 꿈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육근, 안이비설신의. 아마 불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아실 겁니다. 안, 눈 안자죠. 즉 보는 거, 시각에 관련돼서 민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 예를 들자면 화가랄까 이러한 꿈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고 청각 쪽에 관련해서 더 민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수, 또 코, 향기, 향수 디자이너, 아로마 테라피스트 등등의 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설은 요리사, 신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감각적인 부분, 스포츠나 무용수, 의는 5가지는 감각이지만 의는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드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등등의 또는 어떤 철학을 얘기하고 하는 강사라든가 등등의 작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꿈은 저런 6가지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게 2개, 3개가 합쳐져서 꿈을 이룰 거죠. 이루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중점이 되는 그러한 감각이나 뜻, 생각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먹고 사니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어떤 감각에 너의 삶에 행복을 느끼는가, 즐거워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꿈을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꿈의 반대말과 꿈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꿈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꿈을 이해했다고 보고 꿈 상실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 상실은 사회적인 이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개인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꿈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사회적인 이유, 꿈 상실의 이유에서 사회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조, 과연 우리가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조는 과연 어떻게 생겨 있는가? 꿈을 이루어주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과연 어떤 건가? 꿈을 이루어주는 요소는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꿈은 뭐야 라고 해서 마구 달려갈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회적 구조가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의 꿈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과거 급제형이었습니다. 과거 급제형. 즉
이몽룡, 춘향전의 이몽룡처럼 과거급제를 해서 모든 문제를 꿈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과거급제형의 꿈은 종이에서, 책이라고 하는 종이에서 머릿속으로 옮겼다가 그걸 프로세싱, 뭔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종이 위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거를 점수를 받는 그런 형태. 그래서 과거급제형은 이제껏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급제형의 꿈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형적인 과거급제형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거급제형으로 교육됐고 과거급제형이 꿈에 이루어지는 구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주 좁은 문이거든요. 그 좁은 문에 왜 거기까지 갈까요? 왜냐하면 공개 오디션형의 꿈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껏의 꿈은 아까 한번 지나갔었죠. 이 개인적인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가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다. 꿈이 반대말이 가품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껏 개인적인 꿈, 그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 개인이나 많아봐야 그 가족, 자기 가족한테만 가치가 돌아오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갚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러한 꿈들은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꿈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꿈에다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개인 회사나 주식회사에다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지원책이 아직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결과가 사회적 가치를 생성해내느냐 아니면 그 결과가 개인적 가치를 생성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개인적인 꿈을 꿨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고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껏 꿈을 이루어지는데 응원 조직들은 혈연, 지연, 학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소셜 친구가 더 학연, 지연, 혈연보다 강해집니다. 저는 여기 고혜성님을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소셜 친구의 친구로 만났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거든요. 소셜에서는. 친구한테 내 포스팅이 보여지면 그 친구의 친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우리는 소셜 친구로 만났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려고 했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혈연, 지연, 학연보다 이제는 소셜 친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부의 자기증식 작용이라고 어렵게 썼는데요. 딴 말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고 그게 결국은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를 물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흙수저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에서 사람이 배제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을 로봇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약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곧 약사는 사라지는 직업입니다. 왜? 처방전 나오면 그 처방전대로 자동 기계가 다 포장까지 다 해냅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자동화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이 하다가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런 실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슈퍼나 이런 데서 팔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게 이제껏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로봇은 공장에서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서 옛날처럼 창구에서 일을 봅니까? 다 ATM에서 보죠. 점점 창구는 줄어들죠. 사람들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장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인 곳에서 시스템화되어 가고 로봇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여기서 생산이라고 그랬지만 모든 곳에서 사람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배제되니까 어떻게 되죠? 생산의 현장에 들어가려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청년들 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바로 청년 실업이죠. 청년 실업 들어갈 데가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더 빨리 이른 정년, 빨리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회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3포에서 5포까지 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다 포기까지 가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회적인 이유라면 개인적인 이유는 꿈 상실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꿈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 고착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안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무진장 빨리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7, 8년 전? 잠깐 10년 전에는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꿈에 대한 생각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버렸는데 자신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결국 꿈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자, 관점의 내용들, 고착되어 있는 관점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의 과거지향 교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 편으로 하자면 역사학자입니다. 과거를 살아온 상황 속에서 역사학자예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교육을 하려면 미래학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회에 나갈 그 미래의 시점에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변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기가 살아본 바에 의한 모범 답안을 아이들한테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막연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대들 수도 없고 또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고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결국은 꿈을 먹고 사니즘으로 밑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꿈이 직장이 되고 꿈이 정규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스스로들 느끼는입니다. 너무 빨리 변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거가 예를 들어서 IT 공부를 했는데 곧 책 다 보고 나면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너무 빨리 변화되는데 이 속에서 자기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따라잡을 수 없다면 그냥 현재 안전한 걸로 가자. 사실은 꿈은 안전한 게 아니고 모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향의 마음을 가지면서 꿈 상실의 이유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빠르고 복잡해지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집단지성, 집단협업, 공유하지 않으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참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꿈을 스스로 갖기가 쉽지 않게 돼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고 복잡해진 거, 빨라진 거, 부모님들의 과거지향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과연 개인적으로의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꿈의 상실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아까 얘기했죠. 과거 급제형 공부. 그 공부가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공부는 전부 시험 공부입니다. 꿈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를 통해서 똑같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되는 시험 공부만 하지 각각의 다양한 꿈, 모든 애들이 하나도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의 꿈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 다른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는 사실은 동영상 사이트가 아닙니다. 학습 사이트입니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모든 학습 내용이 유튜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꿈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한 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에서도 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 중학생들부터 한 학기를 시험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동안에 딱 한 학기 자유학기제, 시험이 없는 정말 자기들만의 꿈 공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방향은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놓고 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아직 다 놔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라는 거를. 그래서 어느 직장에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학습의 과정으로 인정해서 학위가 주어지는 그러한 일학습 병행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결국 그 일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저는 꿈학습 병행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꿈학습 병행제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여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대상. 지금은 시험 공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줄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은 다 경쟁의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함께 꾸고 함께 꿈을 이뤄간다는 꿈 친구, 꿈 동지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꿈 관리.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꿈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노트도 잘 안 보여주죠. 그
그 노트가 자기의 꿈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꿈은 공개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월쯤 되면 코엑스에서 전체를 터서 뭐를 하냐면 입시 박람회를 합니다. 대학 입시 박람회.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의 프로필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자기가 과연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정보를 얻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위 친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면 자기 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형태의 꿈 관리가 아니라 그 코엑스를 통으로 쳐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꿈을 전시를 한다. 학생들의 꿈을 발표를 하고 학교에서 가장 그 학교에서 바라는 꿈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거꾸로 학교에서 인사 담당자가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시를 한다면 그때도 계속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폐쇄적으로 관리할까요? 그때는 꿈을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셜에다가도 자기 꿈을 계속 차근차근 전시를 하고 학교의 인사 스카우트 담당자가 2박 사정제의 담당자가 소셜에서 충분히 보고 이 학생을 이 전시에 가서 만나보겠다라고 다 찍어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즉 앞으로의 꿈은 전시돼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머릿속에 전시돼야 됩니다. 명료하게. 그 다음 단계로 소셜 스페이스에 전시돼야 됩니다. 마지막의 단계가 리얼 스페이스, 이 오프라인에다가 전시해야 되겠죠. 즉 꿈이 전시돼야 된다. 공개돼야 된다. 왜? 사회적인 꿈이니까. 사회적인 가치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제 다음 강의하실 분이 소셜노트의 황성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강의의 주제가 공유입니다. 자기의 페이스북 프로필, 담벼락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 담벼락을 공유를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소개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꿈을 소개하지 않고 전시하지 않았다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부의 자기 증식작용에 의해서 꿈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실된 꿈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편복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급식, 점심을 준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보편복지죠. 또 산후조리원 성남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보편복지를 확대를 해서 부의 자기증식작용으로 해서 돈의 쏠림을 좀 더 골고루 펴뜨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길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산에서 사람의 배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편복지 확대 부분은 사실은 공유 체계를 키우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유 인프라를 키우는 게 보편복지의 확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공유만 갖고 살 수 있나요? 최소한의 소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있다면 소유가 없이도 살 수 있겠지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소유를 위해서는 생산해서 사람이 배제되면, 일이 없으면 어떻게 최소한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약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죠.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면 기본소득 지급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질 때, 그때 뭐가 해결이 되냐면 소유의 문제가, 기본 소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보편복지가 충분히 확대됐을 때 그때 공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 인프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해결이 됐다면 우리는 향유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소유를 공유하면 향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되게 어렵죠.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픈카를 타고 어딘가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의 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오픈카를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유가 없다면 오픈카만 소유했을 때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유는 뭘까요? 이 도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유, 사회적 공유가 없다면 차를 일단 산 다음에 도로를 계속 만들면서 여행을 해야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유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소유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소유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 꿈을 향유하는 시간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차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여행을, 오픈카로 여행을 즐기려고 하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쏘카 등등, 물론 쏘카가 오픈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도로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향유의 꿈을 꿔야 합니다. 그 향유의 꿈을 꾸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소유 부분은 소유 부분대로, 공유 부분들은 공유 부분대로 채워가야 됩니다. 소유의 양을 키울 게 아니라 소유의 여분들을 많이 키워서 그 여분들을 공유로 같이 합쳐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향유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향유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국가와 사회가 따라온다. 우리가 향유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때 공유의 폭이 넓어지고 그 공유의 폭을 통해서 충분하게 향유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향유의 꿈을 통해서 이제껏 삼포시대, 다포시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꿈의 상실시대에서 꿈이 복원된 정말 마음껏 향유하는, 삶을 향유하는 꿈은 미래의 행복지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의 행복을 현재로 당겨오면서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